배우 이진욱 씨가 11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 측은 상해 진단서를 추가 증거 자료로 제출한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보람 기자. 네, 이진욱 씨의 소속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진욱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가 상해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A씨는 고소 당시 경찰병원 해바라기 센터에서 성폭행 관련 검사를 받았는데요. 이때 성폭행에 대한 증거물을 제출했는데 지난주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를 오늘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이진욱에게 진정한 사과를 원했기 때문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진욱은 오히려 A씨를 꽃뱀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더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상해 진단서에는 A씨가 어쩌다 상해를 입었는지, 정도가 어떤지 등에 대한 내용이 기술돼 있다는데요. A씨 측은 진단서 제출 후에도 이진욱 씨가 사과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증거물을 제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진위를 가려 이진욱 씨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엄하게 처벌하고 싶다는 게 A씨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진욱 씨가 어제 조사를 위해서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 당시의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진욱 씨는 어제 저녁 6시 58분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일요일이었지만 많은 취재진이 몰려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이진욱 씨는 30대 여성 A씨의 자택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4일 피소됐는데요. 피소 나흘 만에 경찰에 출석한 그는 검정색 계열의 정장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변호사, 매니저 2명과 함께였는데요. 무엇보다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에 출석하는 여타 연예인들과 달리 여유로운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강경하고 당당한 어조로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이진욱 씨는 내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정말 큰 죄다 라면서 무혐의를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과의 관계, 성폭행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그 사실로 바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진욱 씨가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죠. 이렇게 조사가 길어진 이유가 뭡니까? 네, 이날 이진욱 씨는 무려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오늘 오전 6시께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이진욱 씨는 들어갈 때와 달리 나올 때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시간은 당초 3시간가량을 예상했는데 이진욱 씨와 고소인 A씨의 진술이 대립되면서 길어졌고요. 또 경찰은 성폭행 혐의 사건에만 집중할 계획이었으나 이진욱 씨 측에서 맞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받기를 요청해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경찰은 성관계 강제성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진욱 씨는 A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강제성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자 또 이진욱 씨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진욱 측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 당일인 15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진욱 측은 성폭행 피의 사실이 없었다면서 고소인에게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고소인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날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며 성폭행은 없었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고소인 A씨는 고소장을 통해 분명 성폭행이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저녁 이진욱을 포함해 부인과 식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4일 경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한 후 경찰병원의 해바라기 센터에서 성폭행 관련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를 했고 이진욱 씨의 구강 상피 세포를 채취해 A씨의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대조할 방침인데요. 그러나 만약 DNA가 일치하더라도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진욱 씨를 성폭행 혐의로 기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이진욱 씨와 고소인이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서도 이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죠.
네, 피소 사실이 세간에 알려진 후 한 매체는 고소인이 이진욱의 여자친구다라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진욱 씨와 A 씨 모두 연인 사이는 아니다라는 게 공통된 입장인데요. 먼저 이진욱 씨 측은 오랜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 A 씨를 만나게 됐다. 이진욱이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려고 했던 사람이다.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연인 사이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 A씨 측은 사건이 있었던 당일 A씨가 이진욱을 처음 만났다. 호감을 갖고 있던 사이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A씨는 15일 이루어진 고소인 조사에서도 이진욱과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회를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다고 자신을 했는데요. A씨의 주장대로 이진욱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가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증거 자료로 A씨와 나누었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네,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네, 일단 고소인 A씨와 이진욱 씨가 각각 고소인, 피고소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두 사람을 재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고소인 A씨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이진욱과 함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고 이미 경찰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이진욱 씨도 동의 의사를 밝혔는데요. 결국 쟁점은 고소인이 원치 않는 성관계였느냐에 대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진욱 씨가 고소인을 무고대로 맞고소한 만큼 이진욱 씨의 말대로 유명인 흠집내기일지 아닐지는 사건의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과 증거물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조속히 수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다만 이진욱 씨가 만약 혐의를 벗더라도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어 보이고요. 또 명예를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K스타 이보람입니다.